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편안하게 잘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5월달이 벌써 이제 중간 정도 중순을 지나고 있고요. 수업으로도 총 15주 1학기 수업 중에서 벌써 저는 오늘 12주차 강의 녹음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들 중간고사도 마치고 이제 몇 주 지나지 않고 5월이 지나면 아마 바로 이제 기말고사도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이버 수업으로 참여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몇 분 계셔서 전달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학기의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팀별로 사례조사에서 발표하시는 그 사례조사를 가지고 기말고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오프라인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시지만 팀으로 정해진 다른 학우님들과 함께 협력하셔서 좋은 레포트를 만드셔서 팀별로 제출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 그러면 발표할 때 팀원들하고 한번 시간을 맞추셔서 학교에 나오셔서 수업에 발표에도 좀 참여하시고 토론 수업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어려우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간을 좀 낼 수 있다라 그러면 가능하면 좀 조정을 하셔서 학부모님들 얼굴도 좀 보시고 토론 수업에 함께 참여하셔서 그 대학에서의 수업에 대한 추억들을 좀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레포트를 가지고 팀별 평가를 해서 기말고사는 평가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출석과 중간고사 시험 성적, 그 다음에 기말고사 성적을 가지고 1학기 전체 성적에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내용들을 공지를 드리니까요. 착오 없이 준비해 주시고 또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 11주 차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실천 과정과 사회복지사 역할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과정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의 일반의 커뮤니티 실천 과정들은 문제 욕구 발견 및 문제나 욕구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과정,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사정하는 과정, 또 계획 및 실행하는 과정,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실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실천 과정의 조사에 있어서는 욕구조사, 또 사정, 평가조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욕구조사의 방법, 또 사정의 방법, 또 평가조사에 관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관한 부분들은 무엇을 평가할 거냐, 평가의 필요성과 목적들, 평가조사는 왜 하는지, 그 다음에 평가 대상, 즉 무엇을 평가할 거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평가 모형이나 평가 기준들은 어떤 걸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평가조사 과정에서 평가조사의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지난 11주차 수업들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오늘 12주차에는 커뮤니티 실천을 위한 조사 방법 중에서 마지막으로 참여행동 연구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행동 연구에 대한 공부와 또 커뮤니티 실천가의 역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실천가의 핵심 역량, 하위 역량,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실천에 있어서의 기술과 역량, 즉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나머지 12주차 수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그 교재가 워낙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른 교재들보다도 특히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교재들을 같이 공부해 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잘 써 있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실천을 위한 조사 방법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참여 행동 연구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현장에서도 그렇고 사회 커뮤니티 실천가들, 지역사회 실천가들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전처럼 지역사회복지의 시작으로 역사에서 배웠던 자선조직협회나 아니면 인보건 운동, 세틀먼트 하우스 운동들도 실제로는 개인에 대한 변화,
자선조직협회의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변화를 요구를 했었던 거죠. 개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개인 변화에 대한 부분이 SOC 자선조직협회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세틀먼트 하우스, 세틀먼트 하우스 운동에서 주로 요구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프렌들리 비지터라고 우회 방문원이라고 하는 중산층 부녀자분들께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개인의 변화를 위한 어떤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사정을 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개인을 위한 사례관리, 개인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으로 발전을 해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요. 사회개혁에 관한 부분들은 세틀먼트 하우스처럼 인보관 운동이나 뭐 이런 많은 역사적으로 지내봤을 때 지역사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가들이 빈민층이나 아니면 욕구가 많은 어떤 지역사회에 함께 참여에 들어가서 실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사회 변화를 뭐 교육을 통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기 위한 활동들을 주로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행동연구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개인과 사회가 함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론과 실제가 함께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혁적 접근 방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참여행동연구는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 커뮤니티 내의 이해 당사자가 함께 그들이 가진 지식과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커뮤니티에서의 필요한 문제들, 필요와 문제점, 또 해결 방안들을 다 조사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행동 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참여와 행동이 결합되어 있는 연구 조사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참여와 행동에 관한 연구다. 그래서 참여행동 연구조사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의 실질적인 관심사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즉 실질적인 관심사라고 하는 건 현재 가지고 있는 욕구나 아니면 지역사회 필요성들 아니면 이슈화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커뮤니티 자체가 조사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조사 과정을 거쳐서 변화의 주체도 되는 조사를 하는 조사 담당자가 되기도 하고 객체도 되는 그런 연구 틀이다라고 이렇게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연구 틀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커뮤니티 스스로 커뮤니티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또 참여행동 연구는 연구와 행동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행동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조사하고 함께 연구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함께 행동하는 즉 그래서 참여하고 연구에 참여하고 또 사회 행동에 함께 행동에 참여하는 바로 이러한 연구 방법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참여행동 연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참여행동 연구는 변혁적인 접근이다. 즉 개인과 사회가 함께 변해가야 된다라고. SOC 사업 그동안의 자선조직협회 활동들은 COSJ.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잘못 말씀드려요. 저도 써놓고 보니까 있어 COSJ 자선조직협회 활동이 이제 개인의 변화를 목적으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세틀먼트 하우스가 사회개혁을 했던 건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진정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사회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혁적 접근에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의 전통은 개인의 변화와 사회 개혁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축이 함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 사회복지의 출발점이다 할 수 있는 COS가 바로 개인의 변화를 그 다음에 세틀먼트 운동은 개인의 변화보다는 이 사회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활동들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통은 이 COS 자선조직협회의 전통이나 아니면 세틀먼트 하우스의 어떤 활동들은 전체 사회적인 어떤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성공적이진 않았다라는 평가들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가 건강한 지역사회에 건강하지 못한 개인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죠. 예, 그러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또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게 건강하거나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인식을 예, 아주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함께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즉 건강한 시민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거고요. 이런 건강한 사회가 바로 건강한 구성원들을 예,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주고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된다. 즉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변혁적 접근에 의해서 예, 예, 참여행동 연구가 예, 그런 부분에서 아주 굉장히 유용한 방법으로 예,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번트라고 하는 연구자는 참여행동 연구는 예, 지식을 얻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또 지식 생산의 주체와 객체 사이의 구별을 없앨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의식개혁과 예, 행동 변화가 바로 예, 변혁적인 접근 방법이다. 예, 즉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요즘에 예,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예, 참여행동 연구는 바로 개인의 변화와 예, 사회의 변화, 사회의 변혁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예, 아주 중요한 접근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변화되어야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한 사회, 그 다음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들이 이루어져서 개인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두 가지 양적인 변화의 동시에 변화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 가능한 예, 사회로서의 어떤 변화 모델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조사 방법이 바로 참여 행동 연구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선조직협회나 뭐 세틀먼트 운동 이렇게 초기에 예, 사회복지 실천, 커뮤니티 실천 운동이라고 했던 변화 운동들에서부터 변화가 와서 이제 이렇게 참여행동 연구로까지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개인과 사회를 동시에 변화시켜야 한다는 변혁적인 접근 방법으로 예, 지금 이제 참여행동 연구가 예, 굉장히 활성화되고 각광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308페이지에 보면 이제 제3장으로 가서 이제 커뮤니티 실천가의 역할, 즉 지금까지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실천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욕구 조사를 하고 또 지역사회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평가하고 예, 그러한 과정에서 실천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평가의 역할들이 뭐 욕구 조사하고 사정하고 평가하는 방법들로 이렇게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예, 지역사회와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변혁적 접근 방법으로서의 참여행동 연구까지를 예,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예, 우리 커뮤니티 실천가의 역할들, 커뮤니티 실천가들의 역할들을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함께 잘 나와 있는데요. 커뮤니티 실천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각자의 어떤 시각이나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연구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커뮤니티 실천과 연관되어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하냐, 실천가들에게 용어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옹호자의 역할이나 리더자의 역할, 조직가의 역할, 계획가의 역할, 조사자, 사정자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은 실천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다. 실천의 내용과 있어서의 연계되는 활동들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일과 갬블의 모델에서도 8가지 실천 모델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8가지 커뮤니티 실천 모델들을 설명을 했었는데 그 커뮤니티 실천 모델에서도 예, 즉 실천의 내용에 있어서의 예, 지역사회 커뮤니티 실천가의 역할들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예,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예, 바로 여기서 이 교재에서도 갬블과 웨일의 실천가의 역할을 2단계로 나눠서
예, 주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 즉 핵심 역할은 이렇게 5가지 역할로 구별을 할 수 있고요. 또 관련된 역할이라고 해서 핵심 역할과 함께 보조적인 역할들로 함께 수행해야 될 역할들로 관련 역할로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302페이지에요. 표 9-4 커뮤니티 실천가의 역할과 관련 모델에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핵심 역할이 옹호자, 어드보케이트의 역할, 그 다음에 리더의 역할, 또 조직가의 역할, 또 계획가의 역할, 또 조사자, 사정자의 역할이라고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이것과 관련된 역할로 옹호자에 있어서는 촉진자, 뭐 대변인, 또 옹호를 위한 문서 작성자, 연설자에 관련된 역할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과 관련된 모델은 뭐 기능적, 커뮤니티 조직화,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리더의 역할에 있어서는 관련된 역할로 후보자, 비전 제시자의 역할, 또 조직가의 역할에 있어서는 관련된 모델로 뭐 연결자, 코치, 교육자, 촉진자, 중재자, 협상가, 뭐 트레이너의 역할, 또 계획가의 핵심 역할을 통해서는 관련된 역할로 관리자의 역할, 제안 작성자의 역할, 또 조사자, 사정자의 핵심 역할에 따라서 관련된 역할로는 평가자의 역할, 또 그와 관련된 모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실천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실천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회복지 실천론, 또 실천기술론, 아니면 사회복지 일반 그 행정론이나 뭐 법제론에서도 잘 보시면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이 사회복지사회가 어떤 환경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느냐 아니면 그 사회복지 실천 내용이 어떤 분야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 지금 마치 지역사회복지에서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역할들, 또 환경에 따른 그 다음에 그 실천 방법에 따른 실천 내용에 따른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설명들을 한 공부를 하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커뮤니티 실천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 실천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들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옹호자의 역할인데요. 핵심 역할 중에서 옹호자라고 하면 어떤 걸 바로 떠오르실까요? 인간개발, 또 사회자본, 또 다양한 경제적 기회, 또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보다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위한 변화 활동을 연구하고 추진하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대변하고 또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 경제적 성과를 위해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나 지원해주는 역할이 바로 옹호자의 역할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역사회 내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노동자 계급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빈민 계급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뭐 어르신들이 계셔서 어떤 지역사회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이거나 지역사회에서의 좀 필요한 욕구들을 충족하실 수 없을 때 그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때 실천가들께서 그분들의 어떤 필요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 욕구 사정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젠다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어떤 목소리들을 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옹호자의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옹호자의 역할은 특히나 기능적인 커뮤니티 조직, 또 정치, 사회적 행동, 또 진보적 변화를 위한 운동 모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옹호는 클라이언트나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고 개인의 권리 보장, 또 공공이익의 옹호, 또 변혁 이 3가지 유형의 옹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 보장은 보편적으로 동의되는 것으로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 즉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의 어떤 권리를 대신해서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또 공공이익의 옹호는 권리는 아니지만 사회 공동체에서의 지켜져야 될 공공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을 특정 권리나 상황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혁은 가장 깊이 있는 종류의 옹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억압되어 있는 억압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적 환경들을 좀 제거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이런 활동이
바로 이제 옹호에서도 변화를 위한, 변혁을 위한 옹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호자의 역할들은 이렇게 지역사회 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니면 변화를 요구하는, 아니면 공공의 목적을, 사회에서의 공공의 복리를 위한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그러한 것들이 행정이나 아니면 사회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바로 옹호자의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핵심 역할,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회 불이나 학대, 또 지역이나 광역, 국가 또는 세계적 수준에서의 기회의 제한이나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상황을 식별하기 위해 집단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다. 즉 앞에 서서, 리더가 영어로 보면 앞에 서서 끌어주는 거죠. 즉 앞에서 목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구성원들이, 관심 있는 구성원들이, 아니면 그러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나 클라이언트들이 그분을 따라서 중심으로 모여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변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하는 방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이제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실천가의 리더의 역할은 뭐냐면, 물론 말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리더의 역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집단 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체계적인 리더십을 개발해서 사회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리더 역할들을 배우고 스스로 리더의 역할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리더의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조직가의 역할입니다. 조직가라고 그러면 오르가니제이션,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죠. 흔히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이제 조직가 커뮤니티 이슈와 관련해서 작은 집단들이든 큰 집단이든 이러한 집단을 만들기, 체계적이고 만들기 위해서 그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집단들을 만들기 위한 계획 세우고 일을 하기,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또 그 변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어떤 그런 조직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조직가의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끌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들이 바로 커뮤니티 실천가의 조직가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 다음에 또 풀뿌리 지도자들과 또 조직들이 집단 행동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어떤 상황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를 포함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커뮤니티 조직가가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조직가는 풀뿌리 지도자들을 만들고 또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작은 소모임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조직가의 역할이지, 조직가는 리더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사항으로 인지하셔야 될 부분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사회의 많은 풀뿌리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핵심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잘 지원해드리고, 그분들이 힘이 빠져서 있을 때는 지지하고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드리고, 그분들이 좋은 조직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그 다음에 함께 행동하고 하는 이런 것이지, 조직가가 앞에 나서서 내가 끌어가는 그런 일들은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의 하나이고요. 자, 사이먼이라고 하는 학자는 역량 강화 관점을 가진 조직가의 실천 활동 내용들을 5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11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상호학습과 존중의 과정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리더, 조직과 협업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에 많이 있는 리더들, 그 다음에 그러한 조직들과 함께 협업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조직가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커뮤니티 구성원과 조직의 능력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커뮤니티 리더를 강화하고 조직의 능력을 개발하는 2가지 초점을 유지해야 한다. 또 네 번째로, 커뮤니티 구성원과 조직을 권리도 있고 책임성도 있으며 욕구도 있고 주장도 하는 적극적인 참여자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을 때만이 역량 강화 관점을 통해서 지역사회 풀뿌리 지도자들이나 구성원들에게 역량 강화하는데 어떤 역할들을 조직가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집단 및 그 성원들에 대해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선택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계획가인데요. 계획은 플랜이니까 말 그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장기적인 어떤 안목들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기술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규정하고 문제 해결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과 계획을 실행하고 또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는 분들이 바로 계획가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실천에서 계획가의 역할은 아주 다차원적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풀뿌리 커뮤니티 집단에서부터 큰 서비스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수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계획가는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또 주민들의 문제나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 조사에서부터 실행, 또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개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계획가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자, 사정자의 역할은요. 조직이 가능한 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사회정의와 인권의 영향을 알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 전문성들을 제공하는, 즉 여기 조사자 리서처 또 어세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의 그런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서 풀뿌리 구성원들이 그런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실천들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힘들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바로 조사자, 사정자의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2교시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